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달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주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복지관도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시설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 10일 동천 범람 당시 자성대 복지관 상황입니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달 23일 또다시 많은 비로 인해 동천이 넘쳤고 복지관도 두 번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이 막 꽉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갑자기. 그때는 벌써 범람했죠. 그래서 저는 차 놔놓고 이제 들어오니까 벌써 물이 벌써 허리 중간에 다 오고 우리 차 떠내려가고 숨 한번 쉬고 돌아서가 물 넘치네 하는 순간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쌀과 장류 등 식자재는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 문제는 못 쓰게 된 기자재들입니다. 침수 당시 식탁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사용하던 의자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여기에 김치 냉장고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잠정 중단되면서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식기세척기는 못 쓰게 됐고 냉장고는 모두 폐기 처분에 겨우 한 대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량 피해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차량 6대 가운데 5대가 물에 잠겨 폐차됐습니다. 하루 100여 명 남짓의 어르신들에게 매일 점심을 배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동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당장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어 임대 차량과 소속 직원 차량 등을 투입했지만 늘어나는 비용 부담은 걱정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사는 곳까지 운행되던 차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고 있지만 만약 재개된다면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복지관이 완전 개방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또 모셔드려야 되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해서 서비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장 차량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 여건상 자력으로 차량 구입 등 피해 복구는 불가능한 상황. 해당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와 기업 등의 도움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선뜻 도움을 주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계획이 빠진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사용 후 해결료 대책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무런 공식적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부산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60일간 해체 계획서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용어 가득한 원전 해체 계획서를 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찾아가 해체 계획서를 읽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체 계획서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해체 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부산과 울산, 전남이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추진에 광역시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등에 불 떨어진 기장군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앞에서 오규석 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해체에 앞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는 기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해체 계획서 주민 공람이 시작된 후에도 그 어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부산 시민 그리고 또 원전 최인접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 기장군하고 같은 목소리로 정부와 한선 쪽에 이 사용 해결료 대책과 안전한 해체를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안에는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485다발의 사용 후 핵 연료가 임시 보관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금정구 주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금정구에서는 부산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정보를 요구하며 막말을 하거나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위협을 가하는 사례들.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다 보니 이러한 아파트 내에서의 갑질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금정구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비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75.8% 대다수의 경비원들은 위탁관리회사나 경비용역회사 등에 간접 고용된 상태였습니다. 경비원들의 주 업무는 출입구에 대한 순찰과 감시, 출입 통제 정도. 하지만 경비원을 아파트에서 간접 고용하다 보니 택배 관리나 청소, 분리수거 업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맡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경비원들의 휴식 장소를 경비 초소화 겸해 사용하는 아파트는 27.3%로 사실상 휴식 시간에도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도 많았습니다.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실은 10곳 중 4곳, 휴게실은 10곳 중 3곳 정도는 냉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경비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 공간 의무 설치 내용이 법안으로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표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정구가 부산 최초로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비원 휴게 시간을 입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 안내문 표준안을 제작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경비원들의 노무 관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요. 업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많은 경비원분들에게는 심리 상담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금정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 논란이 이슈화되기 전인 2015년부터 이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곳입니다. 모든 경비 초소에는 에어컨을 설치했고 최저 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수는 유지하며 우수사원 포상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입주민들도 있었지만 저희 아파트는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두 17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을 다 보장하고 결국 입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파트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금정구는 입주민과 경비원이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8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빈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의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 위로 거대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은 이미 주변 주택까지 번졌습니다. 지난해 3월 거제동의 한 빈집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옆집에 살던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연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산에서 일어난 빈집 화재는 모두 27건.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와 전기, 쓰레기 소각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삼복도로를 찾아가 봤더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을 정도로 빈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전기선들이 위태롭게 걸려있고 전기 콘센트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염하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위험한 빈집은 번화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내의 한 빈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어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지만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또 가스도 이거 됐지. 여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감도에서 던질 수도 있고. 이게 또 보면 또 약간 보면 좀 어둡고 약재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언제나 또 노출되다 보면 되죠. 빈집 화재의 경우 발견이 늦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아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집이 비게 될 경우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라든지 소방서에 연락하셔서 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전기를 차단하고 퇴거 신청 절차가 있다면 퇴거 신청을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철거나 리모델링 등 빈집 활용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만 화재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빈집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휴가 계획 잡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떠나는 것만이 휴가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의 삶의 여유를 되찾는 우리 동네 북캉스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시철도 부산대역 바로 앞 국립작은도서관 금정 북파크입니다. 도서관으로 들어서자 빈자리가 없습니다. 저마다의 취향을 담은 책을 꺼내들고 북캉스에 나선 주민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빠 무릎 위에 턱을 괴고 동화책을 읽고 도서관 내 넓은 공간에선 가족들끼리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여름 휴가 대신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이 늘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조금 가려다가 차라리 그냥 도서관에서 좀 지내자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어색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애도 책도 좀 가까이 해서 읽으려고 하고 놀이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도서관 내 프로그램실에선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아기자기한 나만의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글쓰기를 비롯해 페이퍼 플라워 제작 등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지겹지 않을 만큼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은 취소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도 아쉽지만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코로나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엄마랑 아빠가 가지 말자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닫혔던 도서관 문이 열린 이후 하루 500명에서 많게는 1,600명까지 금정 북파크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휴가 계획도 잘 못 세우시고 멀리도 못 가시는데 이제 저희 북파크에서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다양한 보드게임이나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금정 도서관에선 길 위에 인문학이 개강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인문학자가 만나 강연과 함께 탐방에 나서는 건데 첫 번째 강의로 도서관에서 즐기는 오페라 힐링 콘서트가 주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올 여름엔 우리 동네 바로 앞에서 즐기는 문화 휴가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자녀들의 여름방학도 실속 있게 집 주변의 문화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과 함께 즐기는 슬기로운 여름방학 나기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해양 생물의 모습입니다. 실제 고래 전시품 뱃속에는 안경과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인류의 최고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플라스틱의 탄생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비의 탄생부터 세계의 희귀 나비 표본 등 나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나비 팔찌 만들기, 나비 되어보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은 호응이 좋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긴 힘들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헬스장 놀이관에 애기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좋고요. 여름방학을 맞아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기획전시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대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관람 회차를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차별로 전시품 소독과 전시장 환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별로 적정 인원을 제한을 해서 2m 거리 두기로 안전하게 과학관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탄으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소개하는 과학 집들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탄으로 지난 1일부터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나만의 창작품을 만드는 과학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의 이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국의 저명한 국제과학행사의 우수 사례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내셔널 사이언스 위크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큰 과학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참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만들었던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전부 번역을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리두기 등의 생활화로 인한 과학관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부산항 운영사들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173만 5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물동량이 1.7% 감소한 이후 7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항만업계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해상교역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워 현재와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3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5일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모집 인원은 교원 정년과 명예퇴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사전 예고 모집 인원보다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32명, 초등학교 교사 380명, 특수학교 교사 22명을 선발합니다. 임용시험 시행 계획은 다음 달 9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스쿨존 가운데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인 구간에 속도 하향이 추진됩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스쿨존 907곳 중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인 곳이 37곳이라며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을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연제구 남문초등학교 앞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임시수도기념관 일원에서 열리는 피란수도 부산문화제 야행행사의 일환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퀴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퀴즈 대회는 지역화 교과서인 부산의 재발견과 연계해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부산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퀴즈 대회에는 부산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장군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살수차 10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폭염 경보가 내려질 경우 도로와 공원, 산책로를 비롯해 아파트 밀집 지역과 관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